네, 그러면은 마지막 6시간 되는 게 아시죠? 어떻게 주말에 그래도 그 커리큘럼을 보니까요 되게 알찹니다. 자연어 전문가분들이라서 딱 그 정도로 한 3번 하잖아요. 3번 하는데 웬만한 그 자연어 책 2권 정도 양이거든요. 그 머신러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강의도 그렇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자연어예요. 그 딥러닝에서. 가장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꽤 어려운 난이도인데 커리큘럼 보면은 그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수업 시작할게요. 네,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저희가 그런 과정을 한번 쓱 보면요. 처음에 데이터를 불러왔고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파이썬 함수를 살펴보았고 그리고 토크나이저 자연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초적인 그 단어 단위로 토큰을 쪼개보았고 거기서 카운트 벡터라이저 그리고 특히 TF-IDF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저희가 피처를 지금 생성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할 건데 아무래도 모델이 너무 단순했고 그리고 디시전 트리가 너무 단순했기 때문에 성능이 지금 많이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K폴드 교차 검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고 그리고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조금 더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K폴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전체 데이터 중에서 한번 인덱스를 뽑는 작업을 지금 진행할 겁니다. 아까 파이썬 기초 내용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요. 일단 실습을 할 때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 기존 자료를 다 활용하셔야 돼요. 예, 활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워서 쓰라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뭐 인덱스를 할 때 LOC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냥 사용하기도 하고 데이터의 순서를 할 때 지금 인덱스를 설명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좀 이따가 K폴드를 하면서 전체 트레인 데이터 중에서 일부는 트레인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밸리데이션으로 사용할 때 인덱싱이 필요해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희 이제 K폴드를 할 건데 sklearn, scikit-learn을 통해서 모델 셀렉션, 네, 모델 선택을 할 건데 import stratified kfold. kfold까지는 들었는데 stratified는 뭔가요? 그냥 kfold로 생각하면 되겠죠? 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그냥 kfold는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겁니다. 근데 stratified kfold는 그 테스트 라벨 있잖아요. 실제 그 저희가 타겟 라벨 지금 분류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있으니까 그 라벨에 비율을 맞춰줍니다. 네, 사이클런이 굉장히 똑똑해서 이것까지 저희 맞춰줍니다. 그래서 비율까지 맞춰줘서 조금 더 적합한 모델을 돌릴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넘파이를 가져와주고 그리고 nfold 5번 나눌 거니까 nfold seed 아까 seed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랜덤 스테이트 그러니까 컴퓨터에 그 알고리즘을 딱 정해주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해 주세요. 딱 정해주는 거고 클래스 저희가 나눌 클래스가 지금 16번까지죠. 근데 왜 17이냐? 0부터니까 네, 17입니다. 계속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CB 자 K폴드 할 거를 CB 함수에 할당해 줍니다. 자 어떻게? Stratified for K폴드를 자 n스플리츠 n번 나눠주세요. 몇 번? n폴드만큼 n폴드가 뭐죠? 5번 나눠주세요. 셔플. 네, 섞어주세요. 너무 또 안 섞으면은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케이스폴드의 특징은 트레인 데이터에 어떤 거든 한 번씩은 다 검증을 거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셔플을 하더라도 모든 게 다 한 번씩 거치게끔 하는 게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랜덤 스테이트 이거 정할 거야? 랜덤 스테이트 정할 거야? 네. 42번으로 해주세요. 42번
프로세스로 작동해 주세요 라고 한번 CV를 만들어 주고, 저희 한번 트레인의 라벨 밸류스, 트레인의 라벨을 한번 봅시다. 그럼 그걸 트레인의, 다시요. 자, 우리가 인덱싱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 그 열 값을 그대로 써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능인데 함수 문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편하신 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는 이러면 너무 헷갈리잖아요. 뒤에 줄렁줄렁 있는 게 헷갈려서 저는 이런 방식을 선호를 했는데 이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서 뒤에 밸류스는 뭐냐? 값만 뽑아달라는 거죠. 0, 1, 인덱스 같이 오지 말고 값만 뽑아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짜라라 어레이 형태로 예쁘게 배치되는 걸 볼 수 있고,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y 그러면 5072개, 그죠? 트레인 개수만큼 똑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kfold 한번 교차 검증을 해봅시다. 자, 갑자기 이제 폼은 또 나오죠. 뭔가 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나? 여기서부터 포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만 잘해도 웬만한 거는 다 할 수 있다. 하나하나 해봅니다. 하나하나. 자, 일단 뭔가 좀 이상해요. MP0스. MP0는 뭐지? MP가 아까 뭐였죠? MP는 넘파이였죠. 넘파이에서 제로스. 0인 걸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도화지, 답지를 지금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예측한 값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디 받아줄 때가 필요하잖아요. 막 신나게 막 예측을 했는데 그거가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도화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MP0, P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테스트의 답을 말해줄 P테스트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MP0서 앞에는 행열, 행이 나오는 거고, 행의 개수만큼, 그리고 뒤에는 열의 개수만큼. 그래서 행의 개수가 뭐예요? 자, 트레인의 구조를 알려면 쉐이프를 알면 되죠. 쉐이프. 그럼 5072, 3이잖아요. 5072가 행의 개수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뽑아내느냐? 이걸 0. 아까 0이 뭐였죠? 첫 번째 거였죠? 행을 나누면 5072예요. 그럼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되구나. 선생님, 그 5072라 쓰면 좀 더 낫지 않아요? 하는데 웬만하면 변수화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계속 바뀔 수도 있고 나중에 가면은 그 다른 사람이랑 헷갈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되게 간단한 모델이라서 숫자로 하시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변수로 해서 만들어 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막 진짜 모델이 복잡해지면 숫자가 막 날아다녀요. 그럼 가끔 이게 뭔 숫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최대한 트레인의 쉐이프, 행만큼 빈 그 잡지를 만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MP0스의 쉐이프를 보면은 5072분의 17. 근데 왜 17개나 만들어요? 지금 저희가 예측할 거는 아까 CLF하고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헷갈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K폴드를 할 건데 CB가 아까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머금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스플릿을 합니다. 여기서 위에서는 다시 지울게요. 위에서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만약에 스플릿 나오면은 이렇게 다섯 번 쪼개 이런 상태고 딱 스플릿이 나왔어요. 스플릿 쪼개는데 뭐를 쪼개? XCNT. 저희가 아까 벡터라이즈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쪼개고 그리고 Y 같이 묶어서 그래서 enumerate. 이게 enumerate가 뭐냐면요. 보통 포문을 돌면은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나오잖아요. 구성원들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쪼갠 건데 이걸 보면 되겠다. 자, 쪼갠 거면은 자, 첫 번째 포드에서는 앞에 트레인으로 이런 인덱스를 쓸 거예요. 5072개 중에 이런 인덱스로 트레인을 쓸 거고 밸리데이션으로는 이런 인덱스를 쓸 거예요. 인덱스가 뭐냐면 행 번호요.
그러니까 이 행들은 밸리데이션으로 쓸 거고, 이게 I, 벨이고, 그리고 이 행들은 트레인으로 쓸 겁니다. 그럼 I, TRN. 근데 원래대로 for를 이렇게 쓰면은 그냥 이것만 나올 거거든요. 이 두 개만 나올 건데 enumerate를 쓰면 이거의 번호도 같이 나와요. 자, 너 첫 번째 번호지? 하고 첫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0부터 나오는데 enumerate가 원래는 0부터 나오는데 어차피 이게 구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구분하려고 하는 거면 0으로 하지 마. 그냥 1부터 나와. 라고 하면은 1부터 구분집 퀴즈에서 1, 2, 3, 4, 5. 자, 첫 번째 포드는 이겁니다. 두 번째 포드는 이겁니다. 라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포문에 enumerate 문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상황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이제 trn이 들어갈 거예요. trn, 그리고 validation, 그리고 decision tree classifier. 자, 이제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fit을 할 겁니다. fit을 뭐만 해? CNT 중에서 ITRN 행만 뽑아서 해주세요. CNT에서 X에서 여기 ITRN만 뽑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Y 중에서도 이것만 일단 트레이너로 쓸게요 하고 뽑은 겁니다, 지금. 그리고 자, fit을 했죠? 그런 다음에 예측을 해주세요. 어떻게? 저 이제 여기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행들에 대해서 예측을 한번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결과값이 나오게 되는 건데 5번의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모델을 지금 돌려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엔터 쳐보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지금 원래 프레딕트를 하면은 그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건 뭔가 프레딕트 풀어봐? 이게 뭐지? 약간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fit하고 프레딕트를 했잖아요, 저희가. fit하고 프레딕트를 하는데 오늘 갑자기 풀어봐는 뭐냐면요. 그 라벨마다 확률을 내뿜는 거예요, 그 모델이. 그러니까 보통 모델이 딱 이거다라고 하기보다는 보통 인공지능 할 때 더 좋은 거는, 그리고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는 0번 라벨은 이 텍스트는 0번으로 분류되기에는 몇 퍼센트고 1번으로 분류되기에는 몇 퍼센트고 16번으로 분류되기에는 몇 퍼센트고 이렇게 하는 거를 조금 더 통계적으로 그리고 모델링적으로 훨씬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7번까지 만든 이유가, 그러니까 17번까지 만든 이유가 이거를 넣어주려고. 그래서 I validation, 그러니까 P가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빈 공간을 만들어줘서 I번째 행, I번째 행의 답은 XCNT 중에서 I validation 행의 값을 예측한 확률들을 내뿜어 주세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확률 값들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P 쉐이프를 볼까요? 자, 5072, 17개. 그러니까 라벨별로 확률이 지금 나온 상태인 거죠. 자, 그리고 자, 우리가 ICB를 아까 굳이 만들었잖아요. 이 뉴머레이터를 통해서. 그러면은 ICB를 통해서 왜 하냐? 지금 모델이 돌아가고 있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자, 지금 첫 번째 폴드를 돌아갈 때 첫 번째 돌아가요. 두 번째 완성됐어요. 세 번째 완성됐어요. 네 번째 완성됐어요. 다섯 번째 완성됐어요. 그냥 딱 보면은 아까 1교시에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프린트를 하는데 뭔가 ICB 이상한 게 있죠? 자, 이게 뭐냐면요. F스트링, 문자를 포매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CB는 문자열이 아니잖아요. 어떤 값을 갖고 있잖아요. 어떤 값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뿜고 싶어. 근데 fold라는 문자와 complete라는 문자를 같이 내보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런 상태로 내보내면은
그냥 폴더 ICB 뭐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이거 그대로 너무 정직하게 내가 의도한 건 이게 아닌데 어 다시 내가 의도한 거는 몇 번째인 걸 나와주기로 했는데 이거 너무 정직하게 진짜 ICB가 나왔잖아요. 다운표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조정해 주려고 앞에 F 스트링 이걸 딱 신호를 주고 문자열이랑 같이 넣어주세요. 근데 뭘 넣어주냐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거는 문자열로 하지 말고 여기 값이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값이 있으니까 그냥 값을 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씩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해가 다 됐나요? 정리를 한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나오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자, MP0로 도화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5072개랑 17개. 17개는 왜? 확률값을 낼 거기 때문에 빈 도화지에는 17개의 열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K폴드를 할 건데, CB 스플릿, 아까 나누기 위해서 좀 머금고 있던 거를 나누라고, 정말 나누라고 해서 인덱스가 나온 거죠. 이런 인덱스로 나눌 건데, 처음에는 트레인 인덱스, 트레인 열로 학습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는 예측을 하게끔, 밸리데이션으로 예측을 하게끔. 그래서 그 밸리데이션에 맞게 정답을 입력해 주는 거죠. 이 과정을 5번 거치면 결국 밸리데이션이 다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이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좋아요. 그럼 좋은데, 여기 좋아. 여기 나왔어요. 나오면은, 한번 우리 비교를 해볼까요? 어큐레시, 스코어가 지금 뭐예요? Y랑, 그리고 P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에러가 뜨죠? 아까처럼 어큐레시랑 Y랑 하려는데, 이번에는 에러가 떠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P는 5072분의 17인데, Y는 그냥 그 Y.쉐이프, Y는 5072분의 1이에요. 사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 값을 5072분의 17을 5072분에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겠죠. 그러면 우리 지금 확률값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확률값을 내보내면 좋을까요? 네, 그쵸. 높은 확률이 뭐냐? 그 열을 뽑아줘. 그 열이 라벨이니까. 이게 아그맥스라는 거거든요. 아그맥스는 보통 맥스값, MP는 그냥 넘파이고, 맥스값은 최대값을 뽑아줘. 그럼 최대 확률이 나올 텐데, 아그맥스는 뭐냐면요. 최대 확률을 내뿜는 열을 뽑아줘요. 그러니까 0.972가 최대값이면, 야, 972 그거 어디서 나온 거야? 14번째 열에서 나왔습니다. 하는 게 MP 아그맥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엑시스 1?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MP 아그맥스 만약에 P를 하는데 지금 엑시스 1을 하면 쫘라락 잘 나오는데 만약에 0을 하면요. 이게 축이거든요. 엑시스가 축인데 0을 하면은 이상해요. 뭐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 자, 우리가 행열을 할 때 이게 행이고 이게 열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쉐이프 할 때 보면은 0인 게 행을 의미했잖아요. 그리고 1인 게 열을 의미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열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맥스에서 열로 해주세요. 열 중에서 골라주세요. 그래서 가장 높은 열을 뽑아주세요. 그러니까 0은 행이고 1은 열인데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나중에 3차원이고 4차원이고 할 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쉐이프에서 먼저 나오는 거구나, 그럼 쉐이프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나을 건데 어쨌든 헷갈리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네. 어쨌든 그러면 저희가 자 에러가 뜰 겁니다. 그렇죠? 여기 앞에 인발리드 신텍스 잘못 들어갔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어큐레시 스코어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아그맥스한 거를 비교해줘야죠. 근데 보통 나올 때는 0.49 뭐로 나올 건데 그거에 곱해서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로
표현해 주세요 하는 이런 포매팅입니다. 아까 포매팅 배웠죠?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아니, 저는 이거 선생님 숫자로 표현해 주길 바랬는데, 그대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F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큐레시비가 이렇게 나오게끔. 자, 우리 아까 봤을 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능이 좋죠? 36.2였는데, 0.36이었는데,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맞췄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카테고리가 16개 중에 절반 정도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TST, 아까 우리 PST 썼는데 PTST를 써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셋에 예측치를 결과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안 했잖아요.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똑같아요. ICB, 아까 나왔죠? ICB. 예, 구분해주기 위해서 쓰는 거고, enumerate 써가지고 스플릿 나누는 거고, 자, 랜덤 포레스트를 써서 모델을 돌릴 겁니다. 근데 모델을 돌릴 건데, ITRN, 그러니까 처음에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측치를 또 쓰는 거죠. 밸리데이션에 예측치를 val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모델이 지금 CLF가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모델의 값을, 자, 너 트레인, 오케이. 잘 만들었지? 그럼 이제 한번 테스트 써보자. 해서 XTST, 테스트셋에서도 한번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N클래스. N클래스가 아까 뭐였죠? 이게 N클래스가 아닐 텐데. 네. N클래스가 아니라 그 N폴드죠, 이거는. 그래서 자, 5번의 예측치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확률이 0에서 1이 나와야 되는데 0에서 5가 나와요. 왜냐면 5번 넣어줬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5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TST 한번 결과값을 뽑아낼게요. 자, 모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가 먼저 P를 가장 높은 아그맥스를 뽑아서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을 한번 또 비교를 해보면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자, 교차 검증을 할 때는 55%가 나왔는데 테스트 셋을 할 때는 성능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죠. 이거 아까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저희가 보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라벨 분포가 서로 다르니까 학습이 비교적 낮을 수 있음을 추측해 봤어요. 결국 계속 과정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EDA에서 충분히 볼 수 있어서 이 모델을 학습할 때는 이미 예상된 결과죠, 지금 우리가. 그럼 오히려 조금 너무 학습을 많이 시켰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약간 그럼 테스트 그냥 안 나오는 거네? 가 아니라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테스트를 보완을 하거나 그럼 비율을 조금 맞추거나 테스트 셋과 비슷하게 비율을 맞추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조금 더 모델을 강건하게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로버스트하게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다른 모델을 사용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결과값을 냈을 때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것도 여러분이 빅데이터 분석과 양성 교육을 하면서 조금 이런 데이터를 보는 눈을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과제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제는 아까 여러분이 봤던 이 파일 계속 나오는데 3번에 있습니다. 3번에. 그래서 3번의 과제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의 똑같아요. 여러분 이거 10분도 안 걸릴 건데 15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을 받아서 트레인셋을 활용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훈련시키고 그쵸? 그리고 테스트셋을 사용하여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의 정확도를 평가해 주세요. 원래 한 두 번째 수업 정도 됐으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구글에서 찾도록 요구를 했을 건데, 일단은 그대로 따라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텍스트 인코딩은 TF-IDF 벡터라이저. 우리 배웠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 조건 2,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이렇게 조정해 줘서 한번 지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분 정도까지 한번 실습을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강의를 일방적으로 해서 뭐 질문이 중간에 있었을 텐데 그거는 뭐 톡방에 해주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뭐 저한테만 보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실습을 하는 동안 질문을 지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40분까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실습 과제 답을 맞춰보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주시면요. 식다운으로 받아주셨죠. 그리고 언집을 통해서 집을 풀어주고, 네, 그리고 판다스 오늘 많이 쓰였죠. 판다스를 불러주고, 사이클런에서 피처를 뽑아주는 피처 익스트랙션 중에 텍스트, 그 중에서 오늘 TF-IDF 벡터라이저를 쓰는 과제였기 때문에 TF-IDF 벡터라이저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자연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NLTK 라이브러리를 불러주고요. NLTK 토커나이저, 워드로 토커나이저 하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워드 토커나이저를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능을 확인해야 되니까 사이클런 매트릭스 중에서 어큐리시 스코어를 갖고 왔고요. 그리고 레노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가 과제 중에 있었으니까 또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트레인하는데 데이터 읽는 게 pd.read 엑셀을 하면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그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D타입을 통해서. 그래서 타입을 정해주고, 그리고 TF-IDF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워드 토커나이저를 생성하고, 그리고 트레인의 텍스트를 fit하고 트랜스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를 준 게 테스트는 바로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트랜스폼을 해주고, 그리고 그래서 XTRN 그리고 XTST 테스트 중에 텍스트를 벡터라이저로 한 거를 다음 모델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 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정해주고 민 샘플스 스플릿을 250으로 정해주고 엔잡스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그 여러 가지 뭐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돌아가는 자원이 있잖아요. 컴퓨팅 자원 중에서 CPU, 저희는 지금 GPU를 안 쓰고 있으니까 CPU라고 있어요. CPU를 최대한으로 써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보통 마이너스 1은 역에서부터, 보통 0에서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뒤에서 그 최대한으로부터 역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럼 최대한이 맥스가 5개면은 그 5431이면 하면은 가장 그 맥스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and estimators 저희 트리를 몇 개 만들 거냐? 100개 만들어 주세요. 이거 저희가 왜 만든다 했죠? 클래시파이어 할 때 파라미터가 없으면 너무 과적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라벨 값을 fit 해주고 그리고 이 값을 결국 프레딕트를 해줍니다. 프레딕트를 해줘도 되고 프레딕트 프로바를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프레딕 값과 테스트 라벳을 비교해 봤을 때 어큐리시 스코어가 0.425 정도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과제를 했는데 뭔가 이해가 안 가시거나 좀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러면 오늘 한 거 빠르게 복습하고 조금 빨리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공지능은 생각보다 넓은 개념이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스스로 주로 자주 쓰이는 인공지능은 알고 보니까 머신러닝이었다.
배웠고, 특히 오늘은 머신러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류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종류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데 초급자가 하기에는 지도학습,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도학습입니다. 라벨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Y값이 뭔가, 타겟값이 뭔가, 라벨이 뭔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은 컴퓨터가 이렇게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할 때 Y값, 새로운 Y값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계속 봤죠. 그래서 모델을 학습하고 예측 정답 오차를 반영해서 모델이 계속 향상하는 게 기계가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처리, 그 와중에 그 전처리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배우는 텍스트 데이터는 그 텍스트의 특징을 뽑아서 전처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또 오늘은 우리가 모델 중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사용했고, 오차, 그 매트릭을 통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과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준비하고 삼색적 자료 분석을 하고 전처리 특징을 뽑아내고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고 평가하고, 너무 반복해서 이제 다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사이클런을 오늘 중점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네, 2주차, 3주차 강의도 굉장히 그 알찬 내용이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시면서 조금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참에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해보셔도 좋고, 그리고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그 전공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전공을 조금 살려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 역량과 결부시키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에 6시간 동안 수업 들으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